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화나게 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66세 중학교 교사로 36년을 보내고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을 나서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들이 준 꽃다발을 품에 안고 걸어 나오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네요. 남편 민수 씨에게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을 봤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다시 펼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사 시절 저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이야. 서로 존중하며 당당히 살아라. 교가를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당당히 살아가리라 그 부분 말이죠. 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했는데 정작 제 삶은 어땠을까요? 은퇴 첫 주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늦은 아침을 먹고 산책도 하고 오래 미뤄왔던 여행도 갈 생각이었어요. 36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저녁 늦게 집에 오는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여보, 오늘 날씨 좋으니까 같이 공원 산책 어때요? 아, 나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혼자 가. 민수 씨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저와의 시간보다는 자신만의 일정을 우선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새로운 요리를 해도 집 정리를 해도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집안일은 다 맡아야지. 민수 씨가 던진 이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은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사 도우미가 된 건 아닌데 말이죠. 36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회에 기여했던 제가 이제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며 민수 씨가 말했어요. 이 나물 짜네. 다음엔 소금 적게 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대답했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적만 하는 남편을 보니 서글펐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는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는데 집에서는 모든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네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꿈꿔왔던 은퇴 생활일까요? 자유로워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교사로 있을 때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남편의 부속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달을 보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신혼 때 민수 씨와 함께 달을 보며 미래를 그렸던 그 시절 말이죠. 그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들이 일상에 묻혀버렸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남편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 그때의 순진했던 저를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진짜 큰일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36년간 교단에 섰던 제가 이제는 전업주부가 된 거죠. 정순아, 이 셔츠에 얼룩이 있네. 민수 씨가 셔츠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빨아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그런데 빨래할 때 좀 더 신경 써.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민수 씨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실수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어요. 깜짝 놀라서 파편을 치우고 있는데 민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또 뭘 깨뜨린 거야? 정말 조심성이 없네.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집에서 할 일도 별로 없으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저는 하루 종일 이 집을 돌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36년간 교단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그릇 하나 깬 것도 큰 잘못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민수 씨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성껏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갔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민수야, 부인이 은퇴하니까 좋겠다. 집안일 다 해주고. 글쎄, 좋긴 한데 말이야. 우리 집은 내가 아니면 굴러가지 않아. 노인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노인네라고요? 민수 씨가 저를 그렇게 부르다니. 친구들 앞에서 제 존재를 그렇게 평가절하다니. 부엌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36년간 아이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가르쳤던 제가 정작 제 남편에게서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움츠러들고 자신감 없는 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사로 있을 때는 당당했는데 집에서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아빠는 어때요? 엄마 은퇴하시니까 좋아하시죠? 할 말이 없었어요.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응,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딸조차 멀리 시집가서 자주 만날 수 없고 아들은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민수 씨가 또 뭔가 불만이 있나 봅니다. 이 반찬 어제도 나왔잖아. 매일 똑같은 것만 해? 새로운 요리 해봤는데 입맛에 안 맞으시나요? 요리책이나 사서 제대로 배워. 시간은 많잖아. 시간이 많다고 또 그 말이에요. 제 시간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나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느라 하루가 금세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 적었던 일기들을 보니 그때의 제가 얼마나 활기찼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학생들과의 즐거운 에피소드,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기는 어떨까요? 적을 게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집안일, 남편의 불평, 혼자만의 시간.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은퇴 생활일까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66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지금 어떤 표정이 있을까요? 씁쓸한 미소만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니겠죠? 2달째 저는 민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예전처럼 다정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같이 근처 공원이라도 걸을까요? 아, 나는 오늘 골프 약속 있어. 혼자 가. 민수 씨는 골프채를 챙기며 말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때요? 오랜만에 영화라도 보러 가요.
영화? 우리 나이에 무슨 영화야?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럼 여행은 어때요? 제주도라도 다녀올까요? 신혼 때 못 가봤잖아요. 민수 씨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여행? 돈 아깝게 뭐하러 가? 집이 제일 편해. 모든 제안이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갔어요. 민수 씨는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냈고, 저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도 온천 좋아하는데. 노인네가 분위기 깨서 뭐하러 와? 남자들끼리 가는 건데. 노인네라는 말을 또 들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부르는 민수 씨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저도 66세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여자이고 그의 아내인데 말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가끔은 저와도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집에서 편히 쉬면 되잖아. 나까지 붙잡아둘 필요 있어? 민수 씨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덩그러니 집에 남겨졌어요. 큰 집이 갑자기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보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꿈이 있었어요. 교사 시절 틈틈이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들 이야기,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수필 같은 것도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배웠던 피아노도 다시 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꿈들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민수 씨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기대했어요. 혹시 여행 이야기라도 들려줄까 하고 말이에요. 여행 어땠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온천도 시원했고 그뿐이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마치 저에게는 들려줄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부산도 갈 예정이야. 저는 언제쯤 같이 여행 갈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봐. 나중에라는 말은 결국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민수 씨에게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집 지키는 사람이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뒤졌어요. 그 안에 예전에 쓰던 일기장과 악보들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악보를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언젠가 다시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집안일에 쫓겨 사는데 언제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게다가 민수 씨가 뭐라고 할지도 뻔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피아노냐고 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혼자만의 시간, 대화가 없는 부부관계. 이게 정말 제가 살고 싶었던 인생일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민수 씨에게는 방해만 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석 달째 되던 날, 큰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해외에서 잠깐 돌아왔고, 딸 미영이도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5살 손녀 예린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저는 정성껏 아이들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달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민수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내 엄마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문제야. 순간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딸 미영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민수 씨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손주도 못 봐주고 집에서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 존재를 그렇게 평가절하 하다니. 36년간 교단에서 성실히 살아온 제가 이제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가요? 민수 씨,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이잖아. 은퇴하고 나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때 손녀 예린이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공부해야겠다. 아이의 순진한 말에 어른들이 웃었지만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5살 아이까지 저를 공부해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예린아, 할머니는 오랫동안 선생님이셨어. 할머니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단다. 딸 미영이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졌어요. 저녁이 되어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빈집에 저와 민수 씨만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 가족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뭐가 잘못됐어? 사실대로 말한 건데. 36년간 교사로 일했던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뭐하고 사느냐고. 매일 집에서 빈둥거린다고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 하는 게 빈둥거리는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뭘 존중해? 나이 들어서 철없이 굴지 마. 철없다고요? 제가 철없다고요? 66년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성실하게 살았던 제가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빈둥거린다. 철없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퀭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그때 갑자기 교사 시절이 떠올랐어요. 교가를 부르며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 말이에요. 당당히 살아라. 자신을 존중하라. 그런데 정작 저는 당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인생인가?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누군가의 부속품이었던 것 같아요. 딸일 때는 부모님의, 아내일 때는 남편의, 엄마일 때는 자녀들의 부속품. 정작 박정순이라는 사람 자체로서는 언제 살아봤을까요? 민수 씨는 여전했습니다. 제 기분이 어떤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까칠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 김치 짜네. 제대로 못해? 빨래 개는 것 좀 봐.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66세의 이혼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후에 갈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잡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영애 변호사님은 50대 초반의 차분한 분이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울컥했어요. 혹시 폭력이나 불륜 같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존중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김영애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상담이 많아요. 특히 은퇴 후에 부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변호사님은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결혼 기간이 길고 제가 교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으니 재산의 절반 정도는 제가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5억 정도 되고 예금이 1억 정도 있으니까 대략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이면 작은 원룸 전세도 가능하고 생활비로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교직원 연금도 있으니까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이혼 후의 외로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외롭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 같은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어요. 원룸 전세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깨끗한 원룸이면 1억 5천 정도면 괜찮은 곳 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해 봤어요. 전세금 1억 5천,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돈은 반으로 줄어도 존중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 한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원하는 건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 말이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민수 씨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뭐가 힘들어? 집에서 편히 지내면서. 그게 문제예요. 저는 단순히 편히 지내는 게 아니라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또 그 소리야? 존중, 존중. 나이 들어서 왜 그래? 민수 씨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36년 결혼 생활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존중했는데,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현실을 받아들여.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이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게 현실이라고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66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받고 싶어요. 아, 시끄러워. 그만 잠이나 자. 민수 씨는 텔레비전 소리를 다시 높였어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66세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을 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드디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냈어요. 민수 씨는 처음에 믿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미쳤나? 66살에 이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했었어요. 조정 과정에서 민수 씨가 완강히 반대했지만 저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헤어지면 뭐가 남아? 존중이 남을 것 같아요. 적어도 모욕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결국 3개월 만에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집과 예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새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여러 곳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원룸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고 근처에 도서관과 문화센터도 있었어요.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떨렸어요. 66세에 혼자 살기 시작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사 첫날 짐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36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들이 전부였어요. 혼자 된 첫날 밤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부터 가스레인지 사용법까지 혼자 하는 모든 일이 낯설었거든요. 36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몰라서 차가운 밥을 먹기도 하고 세탁기 버튼을 잘못 눌러서 빨래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했어요. 힘들면서도 뿌듯했거든요. 제가 직접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글쓰기 교실 안내문을 봤습니다. 시민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 가슴이 뛰었어요. 교사 시절부터 글을 써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어요.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피아노 학원도 알아봤어요. 어릴 때 배웠던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괜찮을까요? 요즘 성인 수강생 많아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취미로 많이 오세요. 학원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등록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혼자 장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담을 수 있다는 게 자유로웠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요즘 자주 보네요. 이사 오셨나요? 네, 이제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러세요? 홀로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세상이 생각보다 차갑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계란찜과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맛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이라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혼자 산 지 열흘째. 서툴지만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글쓰기 교실과 피아노 학원도 등록했다. 66세의 새로운 학생이 되다니 신기하면서도 설렌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거든요.
독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요가를 하고 산책을 한 다음 아침을 먹습니다. 모든 일정을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글쓰기 교실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퇴직한 공무원, 자영업 정리한 분, 자녀 다 키운 주부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거였죠. 오늘은 자신의 경험담을 써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솔직하게 써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셨어요. 저는 바로 무엇을 쓸지 정했습니다. 66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말이에요. 존중 없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한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36년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용기 내어 독립한 과정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다음 주 발표 시간에 제 글을 읽었어요. 수업 들으러 온 분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정순 씨, 정말 용감하세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같이 수업 듣는 김순자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박영수 씨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제 글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정순 씨 글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 감동이 있습니다. 지역 신문에 투고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지역 신문에 투고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집에 와서 글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투고했어요. 한편 피아노 레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제대로 건반을 누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성인 학습자 중에서도 이렇게 성실한 분은 드물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늦게 시작해서 더 열심히 해야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선생님의 격려에 더욱 힘이 났어요.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님. 투고해 주신 글을 다음 주 일요일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글이 신문에 실린다니. 정말요? 고맙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 되어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제 글이 독자 수필 코너에 실려 있었어요. 66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6살에 처음으로 제 글이 활자가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딸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신문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 부끄럽지 않니? 왜 부끄러워요? 엄마가 이렇게 용감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저도 엄마 보고 배우고 있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주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피아노 연주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예린이와 준우가 놀러 왔을 때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해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세요. 언제 배우셨어요? 할머니가 요즘 피아노 배우고 있어. 우와, 할머니도 학생이세요?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예전에 할머니도 공부해야겠다고 했던 예린이가 이제는 존경스럽다는 눈으로 저를 봐주었습니다.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정순 씨,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김순자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가요? 표정부터 다르세요.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환해진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박영수 씨도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같은 연배의 남성이지만 대화할 때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민수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순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저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박영수 씨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3개월이나 고민했거든요. 그래도 정순 씨가 있어서 힘이 나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독립한 지 3개월. 글쓰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다. 66세에 이런 활력을 느낄 줄 몰랐다.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당당히 살아라고 했는데 이제야 그 말을 나 자신에게 하는구나.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독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에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자명종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게 기분 좋았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 아침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저만의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읽었어요. 제가 쓴 글이 실린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주세요. 정수님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67세인데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글쓰기 교실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서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함께 글을 쓰고 발표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정순 씨가 새로 쓴 글 들려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가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즐거워졌어요. 요즘 제가 피아노를 배우면서 느낀 점을 써봤습니다. 66세에 새로 배우는 피아노 이야기, 손주들 앞에서 연주했던 경험,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담은 글이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죠. 글을 읽고 나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순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정순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주부터 요가 수업에 등록할 거예요. 박영수 씨도 변화가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별거를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가 보여준 삶을 보고 결심했어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용기죠.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피아노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제를 위하여 말고도 여러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도 치고 스카를라티의 소나타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빨리 늘어요. 이런 열정이면 콘서트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피아노 선생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콘서트요?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은 발표회 있어요.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발표회라니. 생각만 해도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전세금을 제외하고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러 가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부산까지 혼자 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보며 걸었는데 마음이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혼자 여행 다녀오셨어요? 손주 예린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응, 할머니 혼자서도 잘 다녀왔어. 우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할머니도 공부해야겠다고 했던 예린이가 이제는 저를 롤모델로 생각한다니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딸 미영이는 제가 독립한 후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요.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훨씬.